뒤에 줘 이제. 너 하나 더 먹어. 잠시만요. 네, 두 개. 너무 맛있는데? 먹어. 덜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얘들아. 그래 볼에 넣어놓고 저장해놓고 먹어 그냥. 자 여러분 그냥 먹고 쓰레기만 그냥 뒤에다가 모아놔. 내가 나중에 버릴 테니까 쓰레기만 잘 모아 놓으시고. 자 구경하세요. 이제 그래프 그릴게요. 그래프 내가 그릴 테니까 너네 구경해. 그 8페이지 9페이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먹으면서 구경하면서 보세요. 자 사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지금 할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함수 중요한데 좀 내가 너무 뒷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미적분 혹은 뭐 확통에서도 사실 나오긴 해요 가끔씩.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략적인 방법으로 그리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얘기할게요. 첫 번째 개형. 이건 뭔 소리냐면 개형이라 하면 얘가 그냥 대충 어떻게 생겼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근입니다. 근을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되게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가 x 빼기 2, x 빼기 4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우리 이 방정식의 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래프 이렇게 쭉 대충 그리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다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근을 알고 있을 때 좀 많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게 극값.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그리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셋 다 알면 가장 베스트지만 셋 다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 컴퓨터 아니다. 내 손 컴퓨터 아니야. 대충 그리면 돼 그냥. 그래서 요 관점에서 우리 3차 함수, 4차 함수 그려볼 거고. 자 이건 제가 강요를 하겠습니다. 강요를 할게요.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죠? 나 외우라는 말 거의 안 하거든? 근데 무조건 외우세요. 그래프 개형은 진짜 외워야 돼. 3차, 4차는 무조건. 2차도 외우세요. 2차는 외웠죠? 그죠? 그것처럼 3차, 4차 외우라는 뜻이야. 자 먼저 3차 방정식의 그래프부터 가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그래프. 자 우리 나 그래프 그릴 때는 무조건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 기준으로 그릴게요. 양수인 거 기준으로 그릴 거고 음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뒤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3차 방정식 그리기 위해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f'x가 두근을 갖는 경우. 뭐지? 두 번째로 f'x가 중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x가 허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 자, 첫 번째 f'x가 두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이렇게 x축이 있고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자, 무조건 최고차항 계수 0보다 큰 상황 가정한다잉.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두근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간표를 내가 요거만 한번 증간표 따로 한번 그려볼게. 증간표 한번 그려보시면 나머지는 증간표 안 그릴 거예요. 처음에만 할게. 자, x f'x fx 이렇게 증간표 그릴 수 있겠고, 이 상황에서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f'이 0 되는 값, 얘가 웬만하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이 0 되는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때 각각 f'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시면 알파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f'은 플러스,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 이렇게 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바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올 대 올. 오케이? 풀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형태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지울게요. 이거 다 있습니다, 거기? 증간표는 없긴 한데 그래프 개형은 다 있어요.
그래프 개형을 내가 왜 외우라 그러냐? 증간표 그리기 싫으니까 그냥 외우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fx. 자,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고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 무조건 알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F'이 두 근을 가지면 즉 극대극소 하나씩 나오게 되면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F'이 중근을 가지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근 하나 알파 있다고 쳤을 때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자 표는 안 그리고요. 풀만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왼쪽에 플러스 오른쪽에 플러스 여기만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겠냐? 여기를 기준으로 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니까 왼쪽에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0이 한번 되긴 돼요. 0이 한번 되긴 돼. 하지만 다시 한번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x가 만약에 중근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0 땅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려들 하시는 게 그럼 여기 미분계수 0이란 말이야. 미분계수 0이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렇게 직선 하나 요렇게 그어 볼게요. 얘는 접선이 맞나? 이거 접선이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습니다. 접선 맞아요. 자, 이 접선 제가 저번에 우리 접선의 정의를 설명을 할 때 원래 지금까지 특히나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접선을 뭐라고 배웠냐면 보통은 원에서만 접선을 얘기했어.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2차 함수로 넘어가긴 했지만 접선이라 하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선을 접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접선이 맞기는 한데요. 하지만 제가 저번에 접선 얘기할 때 접선이라 함은 원래 정의가 무엇이냐? 원래 정의는 접선의 정의는 할선의 극한이라는 말 썼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할선의 극한. 자, 할선은 뭐냐면 여기에 곡선 위에 있는 두 점 잡았을 때 이 두 점을 요렇게 지나는 이런 직선을 뭐라 그러냐면 할선이라 그럽니다. 할선. 이 할선의 한 점을 극한까지 땡기는 거야. 어디까지 땡겨? 여기까지. 이 점을 점점 어디로 가깝게? 여기로 가깝게 보내는 거예요. 할선의 극한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선이 어떻게 되냐? 요런 식으로 그려지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려지겠니? 여기서의 미분계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요런 직선이 하나 그려지겠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 얼마? 0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미분계수가 0인 얘는 실제로 접선이 맞습니다. 얘는 분명히 이걸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 하지만 접선이 맞다. 중요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만 간단하게 우리가 y는 x 3승이라는 얘가 있을 때 여기 위에 점 0,0에서의 접선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여러분 우리 접선 구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그 방식대로 한번 구해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y는 f' 0에 x 빼기 0 더하기 0 이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f' 0 얼마냐면은 0이거든? 미분해봤자? 이거 얼마야? 0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거예요. y는 0이잖아. 이게 실제로 0,0에서의 접선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혹시나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심화로 넘어가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병복점 할 때 얘기할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F'이 허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허근이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 그냥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플러스라는 소리잖아.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죄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그대로 올라갑니다. 요렇게. 여기서 이제 약간 변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요 대칭 축에서 살짝 변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변곡점이라 그럽니다. 변곡점. 변곡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거 제가 지금 미리 알려드릴게요. 잠깐 그림 그려놨으니까. 자, 내가 이거 보여줄게.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가 변곡점이고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봐봐. 여기가 변곡점이거든. 그럼 지금 요 세 형태를 봤을 때 변곡점 기준으로 잘 보세요. 변곡점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해요. 그림 잘 봐봐. 내가 점 찍어 놓은 세 개 있지. 이거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해. 그림 보시면 오른쪽은 어때? 아래로 볼록하거든? 그래서 변곡점이라 그러는 겁니다. 원래 이름의 유래가 그래요.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가 바뀌는 거야. 이걸 이제 변곡점이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점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변곡점이라고 하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시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걔는 얘랑 같아요. 요 2차 함수의 대칭축. 얘가 정확하게 변곡점이 됩니다. 정확하게 돼요. 일단 넘어가자. 그래서 야 내가 왜 저기 3차 방정식이라고 썼지? 미친 거 아니야? 3차 함수지. 3차 함수죠 함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3차 함수의 개형은 100%입니다. 100%. 셋 중에 하나예요.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극대극소가 둘 다 있거나 극대극소가 없으면서 미분계수 0인 점 하나만 있거나 극대극소도 없으면서 미분계수 0인 점도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이건 제가 강요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로 넘어갈게. 사진 찍었지 이거? 눈으로 딱 찍어? 빵. 이거 그대로 다 알아야 된다. 찍었어? 잘했어. 에이. 자, 그 다음 4차 함수의 경우. 사참수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로 f'x가 세 근을 갖는 경우. 정확하게 쓸게. 서로 다른 세 근,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f'x가 자, 여기서는 fx가 4차니까 f' 3차겠죠? 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근 가지려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서도 증감표는 생략을 하고요. 그냥 풀마로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알파보다 작으면 f'은 마이너스고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플러스겠고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겠고 감마보다 크면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마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 형태대로 우리가 fx라는 걸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자, 알파에서 어떻게 돼?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지. 마이너스다 플러스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되다가 베타에서는 요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플.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첫 번째 형태입니다. 4차 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 첫 번째로 f'이 세 근을 가지면 형태가 이렇게 윙 생겼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보여드린 그 시험 문제 풀이에서 첫 번째 문제 있죠? 걔가 이거를 그냥 뒤집어 놓은 모양인 겁니다. 세 근이 있었으니까. 자, 두 번째로 f'x가 자, 서로 다른 그냥 이렇게 써볼게. 두 근을 갖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3차 함수가 두 근만 가진다. 서로 다른 두 근만 가진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무조건 무슨 의미가 되냐. 잘 보세요. 3차 함수의 형태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또는
여기가 x축이거나 한마디로 극대 또는 극소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x축과 접해야 된다는 거야. 이래야지만 두근이 생겨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두근 생기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시면 알파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베타와 알파 사이면 플러스, 베타보다 크면은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 각각에 대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좀 밑에다 그릴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올라가. 아프리카. 뭐야? 오케이. 귀신인 줄 알았네. 자, 이거 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프리카라 그래, 아프리카. 아프리카 같이 생겼잖아. 이거 말고 요렇게 생긴 거는 진짜 아프리카처럼 생겼어요. 아프리카처럼 생겼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얘 이름을 내가 굳이 붙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비율관계 하실 때 얘와 관련된 비율관계가 하나 있거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의 직관을 하기 좋아가지고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 뭐라 그러냐면은 아프리카. 내가 아프리카라고 하면 이거야. 알았지? 아프리카는 뭐냐면 F'이 중근 하나랑 다른 한 근 갖는 경우. 요게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F'X가 3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어. 3중근. 자, 3중근 뭔 소리냐면은 똑같은 근만 3개 갖는다는 소리예요.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 됐지? 이렇게 생긴 거 F'X.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해볼 거냐면 알파라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 왼쪽에서 마이너스이다가 알파 오른쪽에서 플러스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죠. 요렇게. 그냥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2차 함수랑 사실상 똑같이 생겼어요. 예를 들자면은 요런 애들이야. x 4제곱 이런 애들.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3중근. 요거 미분하시면은 0을 3중근으로 갖겠죠. 4x 3승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게 이제 조금 상황 자체가 좀 특이한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F'X가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배우시겠지만 다다음 시간일 수도 있어요. 3차 함수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래프 모양 위에 한번 보세요. 그래프 모양 생각을 해보시면 무조건이에요. 100%로 근 하나는 무조건 가집니다. 그렇지 않나? 3차식은? 3차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는 반드시 가져요. 왜냐면은 오른쪽 끝은 끝까지 올라가고 왼쪽 끝은 끝까지 내려갈 거거든.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중간에 0 되는 게 무조건 하나는 있습니다. 그쵸? 사이값 정리 생각을 해보시면 양수 음수인 게 하나씩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는 무조건 실근 하나는 반드시 가져요. 그럼 나머지 두 근이 이제 허근인 경우가 어떤 경우겠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잘 보세요.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인데 그럼 얘도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 기본적으로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기는 한데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려가다가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안 됩니다. 요게 아프리카랑 조금 다른 점이에요. 뭔 소리냐면 아프리카에서는 여기 중근에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정확하게 여기 미분계수가 0일 거란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 이 점에서 F' 값이 예를 들어 여기가 베타 콤마 3이었다면 여기가 베타 콤마 3이었다면 여기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냐면 3이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거? 이해되시나 이거?
잘 안 나오긴 해요. 잘 안 나오긴 해.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허근이 나오면 아프리카처럼 생겼는데 요 녀석에서의 함수값을, 즉 f 프라임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기울기가 되도록 만드시면 된다 이거야. 그렇게 생긴 게 변형 아프리카. 변형 아프리카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사실. 변형 아프리카, 그리고 그냥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선 내가 그림을 조금 못 그렸긴 한데 여기에서 미분계수 0입니다. 미분계수 0이에요. 미분계수 0. 즉 접선의 기울기 0이라는 소리야. 접선의 기울기 0. 그래서 기본적으로 4차 함수의 개형은 요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W, 아프리카. 이거 두 개 제일 많이 나오고, 삼중근 갖는 경우는 뭐 거의 안 나옵니다. 솔직히 저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허근 갖는 경우는 진짜 간혹 가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서 저 변형 아프리카가 나옵니다. 자, 강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조건 다 외우세요. 무조건 다 외우세요. 이거는 외워야 돼. 그게 맞아. 무조건 외워. 오케이. 자, 그래프는 내가 외우란다고 외워지겠냐고. 여러분이 많이 그리셔야 돼요. 진짜로. 많이 그리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많이 그리시고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 지워도 되겠나? 지워도 되겠나? 자, 문제 또 풀어봐야지. 18페이지로 가자. 여기는 뭐 그래프랑은 조금 관련 없긴 한데 어쨌든 극값 관련된 문제이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유형별 문제들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제가 뭐 또 주저리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극값을 갖는다고 미분계수가 0이라는 말은 못한다. 뭔 소리냐면은 요런 거, 요거 시옷. 여기서 분명히 극값을 가지지만 미분계수가 0이라는 말은 당연히 못해요. 하지만 미분이 가능하면, 특히나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다루는 다항함수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값을 가지면 반드시예요.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미분계수는 0입니다. 당연한 소리다, 그쵸?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는 0. 하지만 미분계수 0이라고 극값 갖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얘는 미분계수 0이지만 극값 아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극값을 어디에서 갖는다. 예를 들어 뭐 13번 문제 같은 경우 어디에서 극대고 어디에서 극소고 뭐 극값을 갖는 곳 어떻게 찾으시냐. 자, 두 가지 딱 쓸 수 있다는 겁니다. f 프라임 알파가 0. 이게 뭔 소리냐면 fx가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 요거 두 개만 쓰시면 문제 그냥 다 풀립니다. 첫 번째 f 프라임 알파가 0이고요. 두 번째로 극값 k를 갖는다 라고 하면 f 알파가 k다. 딱 요거 두 개입니다. 그냥 이거 두 개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그냥 쉬운 문제들은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13번 문제 보시면은 fx가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 자, 얘가 알파 베타에서 각각 극값을 가지니까 f 프라임 x를 구해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그래서 얘는 x 빼기 6 x 더하기 2. 그럼 얘가 극값을 갖는 곳은 어디냐면 f 프라임이 0 되는 곳 두 개겠죠. 그래서 x는 6이랑 마이너스 2. 여기 두 개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극대 극소. 자, 여기서 극대 어디서 가지고 극소 어디서 가지냐? 그냥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더 작은 데서 극대, 큰 데서 극소겠지. 이렇게 하시면 끝이다 이거야. 원래라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원래라면은 이 상황에서 그거 하셔야지. 저거 뭐야? 증간표 하셔야 돼. 증간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녀석을 그려가지고 이 녀석을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2랑 6에서 마이너스 2 왼쪽에선 플러스고 마이너스 2, 6 사이에선 마이너스고 여기선 플러스니까 뭐 올라가다가 내려갈 테니까 여기서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여기서 극소. 원래는 이렇게 따지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으면
증감표를 쓰시든 F' 왼쪽 오른쪽에서의 부호를 보시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프 개형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그려지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2에서 극대 6에서는 극소 이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림 그려가지고 하시면 된다. 여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하시냐면은 17번 요거 한번 해보시죠. 여기 다 평가원 문제 일부러 많이 넣어놨거든? 그냥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요것만 잘 푸셔도 수능 쉽다. 너 없어? 누구 왔어? 야, 스터디북 또 안 가져온 사람 있나? 안 가져오면 미리미리 얘기해주세요. 뽑아줄 테니까. 오늘은 야, 현수야, 너 숙제는 가져오지 않았어? 워크북을 냈어? 네. 그러니까 스터디북을 냈어? 그건 아니지. 일단 이걸로 그 워크북인데 스터디북 좀 이따 뽑아줄게. 문제부터 일단 풀어봐. 17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17번.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사실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약간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야. 자, 근데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 x는 1에서 극소 갖는다. 요거 하나야. 그리고 극소값도 있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 요거 두 개거든. 그럼 이거 두 개만 가지고 a, b를 그냥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f'x가 3ax 제곱 더하기 b 요렇게 된다 이거지. 네, 내가 여기서 조금 빠르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가 1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하거든. 1에서. 그럼 1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는 말은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얘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b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a가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3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얘가 극값을 갖는 점이 자동으로 뭘로 정해지냐? 풀마 1로 정해집니다. 풀마 1로 정해져요. 봐봐, 풀마 1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무조건 이렇게 생겼거든? 맞나? 왜냐면은 1에서 극소여야 된단 말이야. 1에서 극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사실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 맞죠? 극소가 마이너스 2라고 한 거 맞지? 사실 여기서 그냥 1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바로 찾으셔도 되기는 하거든? 그냥 그렇게 찾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요 정도 추론으로도 얘 형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 A가 양수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뭐 비율관계 쓰면은 많이 빠르긴 한데 일단은 그냥 할게요. 그래서 B가 무엇임을 알아냈냐면 마이너스 3A인 걸 알아냈으니까 그냥 3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2 나와야 되거든? 그럼 그거 이용하시면 A값 자동으로 나오고 거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은 극대값 나오고 끝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사실 요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23, 24 매번 나온다 그쵸? 웬만하면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중요한 건 빨리 푸는 거예요. 이런 거는 특히나 이런 기본 문제들은 빨리빨리 푸는 거 연습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이용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볼게. 19번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문제를 스타트할 때 항상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원함수의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나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로 그리냐, 뭐 그냥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는데 나는 이제 크게 두 가지에 집중을 해요.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요 점들 F'의 근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최고창의 부호에만 딱 신경을 씁니다. 다른 건 신경을 안 써요. 내가 딱 신경 쓰는 거 두 가지는 근 두 개랑 여기선 두 개니까 근 두 개랑 최고창의 부호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근데 얘 보시면 x가 무한으로 갈 때 F'이 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F'X의 부호는 양수겠죠. 최고창의 부호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fx의 부호도 양수가 될 거고, 그러면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겼거나 셋 중에 하나겠는데 근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좀 그리시면 됩니다.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리는 건 그렇다 치고 이거 답은 어떻게 구하냐. F'X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우리 F'X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3x x 빼기 4 맞나? 왜냐면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걸 미분을 하시면 F'의 최고차항 계수는 3이겠죠. 그러면서 얘 두 근이 뭐냐면 0이랑 4란 말이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맞죠? 얘가 뭐가 되냐면 얘를 직접 미분한 거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그럼 b 값 나오고 a 값 나오고, 그쵸? c는 어떻게 구하냐? 극대값이 5라고 했는데 그림 그려보시면은 0에서 극대니까 0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겠다, 그치? 그럼 c는 5. 뭔 말인지 되나? 알겠나? 여기서 그냥 직접 미분을 하는 거예요. 얘를 미분을 하시면 F'X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얘 두 근이 뭐라고? 0이랑 4. 그러니까 얘 형태가 이렇게 생겼겠다. 그거 이용해서 a랑 b 구하시고, 극대값이 5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5 나오면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a, b, c 구하고 극소값 구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그 밑에 거 풀어보시고 이거 다 푸셨으면은 오른쪽에 4차 함수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뭐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밑에 20 몇 번이야? 20번? 사실 극대극소 앞부분 유형 문제들은 그냥 다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괜찮냐? 졸려 보이는데? 아픈 게 아니라? 이거 이따가 가져갈게. 자, 20번을 한번 풀고 갈게요. 이건 사실 여러분이 이제 적분이 기억나시면 그냥 적분으로 하면 훨씬 빠르기는 해요. 이제 적분이 기억 안 나시면 어떻게 하냐. 자, fx의 도함수는 2차 함수이고 어쩌고. 자, 근데 우리 f'x라는 걸 한번 구해보시면은 f'x를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f'x는 뭐가 되냐면 3x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0,-3 지나니까 0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두근이 1이랑 마이너스 1인 건 확실한데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얘의 최고차항 계수가 3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3x제곱 마이너스 3 요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분 기억나시면 적분하세요.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분 기억나시면 적분하면 끝이고, 적분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나, 그럼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 fx는 ax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놔. 그냥 귀찮긴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분 모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미분을 진짜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된다 이거지. 얘가 뭐라고? 이거라고. 그럼 그냥 ABC 바로 나와요. 그죠? ABC 바로 나오고, 극소값, 극대값이 얼마다는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그림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극소값이 여기 언제? X는 1일 때, 1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은 마지막 D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도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프 보고 식 찾으시고 이 식에다가 그냥 끼워 맞추는 겁니다. 사실상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인데 그 4차 함수의 형태도 제가 아까 조금 외우시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4차 함수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게 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아까 전에 내가 4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는 여기 높낮이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얘랑. 근데 이 경우는 극소값의 높이가 100% 같아요. 100% 같아. 자, 이거에 대한 근거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거에 대한 근거. 나는 이거 식 보자마자 이거 같은 걸 알거든. 자, 요렇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들이 높이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치, 여기에 대해서 이 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대칭이라는 거야. 대칭. 그치.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4차 함수가 특정한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자, 얘는 보시면 우함수거든? 우함수 맞나 이거? 이거 우함수야. 왜냐면은 플러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도 똑같은 게 나와요. 이거거든. fx는 여러분 이거 눈썰미가 있으면 매우 편해요. 요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 x는 0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입니다.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4차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긴 하겠죠. x 4승 같은 애들. 둘 중에 하나다 이거야. 근데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니에요. 이거 생긴 게. 계산 살짝만 해보시면.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두 개 높이가 정확히 같은 상황이 반드시 그려집니다. 특정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그래요. 특정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근데 그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x는 0, 우함수.
이걸 되게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하게 될 비율 관계에서 이 형태가 쓰이기 때문이야. 여기서 이제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 관계가 존재합니다. 1대 루트 2죠. 큰일 날 뻔했다. 1대 루트 2. 1대 루트 2. 어쨌든 그래서 이 형태는 딱 거꾸로 그렸구나. 이렇게 생겼지. 미안 얘들아. 이렇게 생겼지.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생겼지.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입니다. 정확히 대칭. 무조건 대칭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대칭이면 반드시 얘네 두 개, 극대극소 두 개 높이가 무조건 똑같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풀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B랑 2 빼기 2B가 X는 0에 대해서 그 대칭이다. 한마디로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다. 여기가 예를 들어 B, 여기가 예를 들자면 2 빼기 2B. 둘 중에 어디가 뭔지는 모르지만 각각 이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얘 대칭의 기준이 얼마냐면 X는 0이니까 2 빼기 2B가 뭐와 같다는 소리냐면 마이너스 B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B가 2라는 건 요거 미분해서 2 넣었을 때 0 돼야 된다는 소리. 즉 F 프라임 2가 0이라는 소리.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계산이 가능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분해가지고 B도 넣고 2 빼기 2B도 넣어야 돼. 그래서 둘 다 0이 됨을 보여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칭임을 확인을 하시면 그냥 B 값을 바로 구하고 문제 풀면 끝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도 이번 시간 넘어가자. 자, 다음으로 극값의 존재 조건. 자, 24페이지에요.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주절주절 써놨어. 주절주절. 자, 문제에 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문제 보시면은 23번 같은 경우 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요런 거 구하래요. 23번 문제. 또는 24번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자,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냥 그래프 그리시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강요했죠. 그래프 그림 외우시라고.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그냥 극값이 있으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요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냐?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 맨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애초에 분류를 그렇게 했죠. F 프라임 X가 근을 가지는 경우를 이용해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게 된다 하면 요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 극대 극소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것과 똑같은 조건이 뭐냐면 요게 된다는 거야. 그걸 써놓은 게 1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1번. 3차 함수의 극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게 뭐냐? F 프라임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중근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돼요.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근을 기준으로. 그래서 3차 함수의 극값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돼. 반드시. 이게 아니면 그냥 없습니다. 극값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3차 함수의 극값.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F 프라임이 서로 다른 두 근. 판별식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4차 함수. 자, 근데 왜 3차랑 4차만 하고 막 5차, 6차는 안 하냐? 그 교육과정 뭐라 그러지? 총론. 거기 보시면은 4차까지만 다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차 이상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애초에 다 빠졌습니다. 고차 당식은. 그래서 정확히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차 당식의 극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자, 요거 맞는지 봐봐. 4차 함수는 무조건 극값이 존재한다.
이거 맞아요? 4차 함수는 무조건 극값이 있다. 맞아요. 자, 이게 왜 맞느냐?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지금 계속 극값을 가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예요.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특정 포인트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면서, 얘를 기준으로 양옆에서 부호가 어때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0이 되면서 양옆에서 부호가 바뀌면 극값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차 함수는 무조건 근을 가져요. 무조건 실근 하나는 적어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래.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자, 전부 다 최고창 계수 양수 기준이에요. 오른쪽으로 x가 아주 커지면 3차 함수 값은 무조건 올라갈 거고, 왼쪽으로, 즉 x가 아주 작아지면 3차 함수 값도 무조건 내려갈 거잖아. 그럼 여기 중간에 무조건 x축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양수인 거 음수인 거 하나 잡아가지고 사이값 정리 써주시면은 중간에 근 하나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반드시 관통이 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3차 함수 개형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거야. 그래서 4차 함수는 반드시예요. 100% 극값이 있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그렇잖아. 무조건 있어. 자, 이 무조건 있는 극값은, 자, 요것도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래프, 외워야죠. 그래프는 외워야죠.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가 존재하냐? 극소는 100% 존재합니다. 극소는 무조건 있어요. 극소는 무조건 있어. 그럼 이제 4차 함수의 극값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따지는 건 뭘 따지는 거냐? 양수 기준. 얘가 있냐 없냐를 아마 따질 겁니다. 왜냐하면 극소는 무조건 있거든. 극소는 무조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극소는 무조건 있으니까 극대값이 존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겠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어딨누? 26번 보세요. 문제 적혀 있는 것만 봐봐. 26번 보시면 함수 fx, 저거 4차식이다, 그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값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겁니다.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극대값을 가지는 상황과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겠지. 자, 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또다시 아까 전에 내가 애초에 분류하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뭐였냐면은 f'x가 몇 개의 근? 3개의 근 갖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겼었죠. 기억나시나? 기억 안 나면 얘들아 그냥 앞에 거 봐. 그래프 그린 거. f'x가 근 3개를 가지면 걔네들이 각각 극소, 극대, 극소가 나온다. 극소, 극대, 극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이 3개가 될 때가 요 상황인 거고, 나머지 얘네들은 뭐야? 근 2개거나 근 1개인 상황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4차 함수의 극대값이 있으려면 f'이 몇 개의 근? 3개의 근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절대 극대값은 없어요. 무조건. f'이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 뭐 이렇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 사실 다 외우자면 뭐 외울 게 진짜 한도 끝도 없어. 뭐 이게 되면은 극대값을 가지면 3개의 근 이런 거 외우시지 말고 그냥 그래프 그리시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 그려서 이 그래프가 언제 되느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얘가 요 모양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f'이 서로 다른 3개의 근, 얘는 중근이랑 한근, 얘는 삼중근,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외우지만 뭐 예를 들어 극대값이 있으려면 3근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그래프 그림 그려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나 뭐 얘기하려고 한 게 있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얘는 여러분 다항함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f'x의 근이 1, 2, 3, 4, 5, 6, 7, 8이었다고 해봐.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9차, 8차 다항식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막 이상한 막 지수가 막 이상한 함수였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얘가 극소래. 그 다음에 변곡점은 없대. fx의 변곡점이 없대요. 변곡점이 없대. 그러면 요게 만약 극소잖아? 얘는 무조건 극대입니다. 다음은 극소예요.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맞아?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면 근이. 만약에 딱 근이 이거밖에 없고 변곡점이 없다면은 뭐 무조건 극소 아니면 극대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처음 게 만약에 극소가 나오잖아. 얘들아 이것도 그래프로 생각을 해봐잉. 딱 처음 게 극소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 여기서 극소가 또 어떻게 나와? 무조건 한번 어떻게 돼야 돼요? 엎어져야죠. 엎어져야죠. 엎어져야죠? 엎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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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곡점이 없다면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나? 그래서 하나가 극소면 그 다음 건 극대입니다. 그 다음 건 극소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막 4차 함수에서 a 플러스 1, a 플러스 2가 있어.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서 극소를 갖는데,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예요.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추론적으로. 왜냐면은 무조건 여기서 극소면 여기서 극대일 거고 여기서 극소일 거거든,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생긴 게 이거라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거? 만약에 저 세 개가 다 극값이라면, 그리고 여기가 극소라고 알려줬다면 옆에는 무조건 극대, 극소.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4차 함수니까 3개밖에 없을 거니까 해봤자. 그러면은 생겼을 거고 최고차항 양수라는 거. 이런 식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 23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 요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하랍니다. 3차 함수가. 자, 요번에는 완전히 정석대로 풀어볼게요. ax제곱 더하기 자, 그러면은 이거 형태가,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함수 보자마자 그림 그리세요. 꼭. 알겠지? 아주 쉬운 문제더라도 꼭 그림을 그려.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 요 정도 아주 최소한이라도 좀 그리세요. 연습하세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F'의 근이 2개가 있어야 되겠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방법만 알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몇 개의 근? 2개의 근 가져야 돼. 그러면 자, 끝.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되지만, 외우시기보다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그래프 그렸더니 극대극소 하나씩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프라임이 2근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26번 요거 4차 함수 이거 한번 해볼까요? 26번 문제. 아이고,
여기가 진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할 게 많아요. 음, 26번 해봐, 26번.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여기까지 된 거 맞겠나? 이렇게 생겼어요. 26번 보시면 어쨌든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극대극소 얘기하려면은 뭘 봐야 돼? 무조건 그냥 프라임을 보는 거야. 프라임을 보는 건데 이렇게 일단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만큼 계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시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극대값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프 형태가 아프리카거나 삼중근이거나 아니면은 허근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아프리카거나 삼중근이거나 허근이거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서로 다른 세 근이 아니라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만 아니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만 아니면. 그럼 얘가 뭐만 하면 돼요? 요 녀석이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허근 가지거나 or 중근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뭐다? 잠깐만 같으면 되겠다. 아니죠? 왜 아니야? 중근이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근일 필요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란 근이 하나 있거든? 그럼 얘가 뭘 가져도 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도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자, 이 상황,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얘가 극대값을 안 가진다는 건, 극대를 안 가진다는 건 얘 또는 얘. 한마디로 무슨 말? 여기서 세 실근만 안 나오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근만 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짝 달라요.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그 근 중에 하나가 얘랑 겹쳐도 된다 이거야.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뭐죠?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맞냐 이거? 제대로 했나? 요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 그쵸 맞죠? 최소값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경우, 즉 1 더하기 A가 0이 되는 경우 언제냐면 A는 마이너스 2인 경우. 그러니까 최소는 언제냐면은 요거겠죠. A가 마이너스 2거나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거나니까. 요거 조금 주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최고차항 양수 기준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저 프라임이
서로 다른 세 근만 안 가지면 된다. 그 상황만 제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쉬었다가 10분 있다가 뒤로 넘어갈게요. 좋아요.